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TTA FedDG를 활용한 FedSPL에 대한 논문을 소개할 이정윤입니다. 해당 논문은 25년 트리플 AI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먼저 논문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 상황입니다. 연합학습이 갖는 가장 큰 이점은 데이터 사일로 문제랑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인데, 클라이언트가 로컬에서 학습한 결과를 서버가 집계해서 글로벌 모델을 생성하고 다시 클라이언트에 배포하는 것이 기본적인 연합학습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데이터 분포를 가진 신규 클라이언트가 프레임워크에 추가될 경우 도메인 시프트로 인해 모델 성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존 FedDG에서는 로컬 모델을 집계에 반영한 어댑티브 웨이팅 방식을 채택했습니다만, 이는 일부 도메인에서 일반화 성능을 개선할 수 있으나 미지 도메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Fed 에버리지보다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상황을 기존 FedDG 성능 개선에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으로 진단하고 TTA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FedDG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문에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라벨 없는 훈련 데이터로 간주해서 테스트 시점에서도 비지도 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TTA와 FedDG를 결합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인 FedSPL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훈련 단계에서는 피처 오더링, 테스트 단계에서는 놀리지 디스탈레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 1번은 기존 연합학습과 논문이 제시한 TTA, FedDG의 구조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TTA, FedDG에서는 글로벌 모델을 처음 보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테스트 클라이언트를에도 함께 적용을 함으로써 테스트 클라이언트의 언라벨드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이 적응을 수행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edSPL은 로컬 훈련이랑 TT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컬에서는 FMR을 통해 모델의 강건성을 개선하고, 테스트 단계에서 티처 스튜던트 구조에서 강한 의사 라이브를 선택해 학습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조학습을 통해 유사 비유사 특징을 구분하고 기억 효과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 효과는 테스트 시점에서 티처 모델이 동일한 입력 데이터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슷한 의사 라벨을 생성함으로써 스튜던트 모델이 그 라벨에 오버피팅 해버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림 2번은 논문이 제안한 FED SPL 프레임워크의 전체 흐름입니다. 왼쪽은 훈련 단계이고 오른쪽은 테스트 단계입니다. 각 클라이언트는 자신만의 도메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FMR을 적용해서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학습된 로컬 모델들이 서버에 집계돼서 글로벌 모델이 형성됩니다. 테스트 시점에서는 이 글로벌 모델을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로 복제를 해서 수도 라벨을 상상해 스튜던트가 적응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이 CSS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S를 통해서 의사 라벨을 스트롱과 윅으로 나누고, 스트롱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윅에는 컨시스턴시 로스를 적용하고, 전체 피처에는 대조, 대조할 수 있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적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튜던트는 학습되고 티처는 EMA 방식으로 조금씩 업데이트되면서 점점 정제된 라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일반화 DG는 훈련 과정에서 여러 도메인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특정 도메인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켜서 제한된 도메인 전용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모델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edDG는 각 도메인이 로컬 모델을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집계합니다. 글로벌 모델이 타겟 클라이언트에 얼마나 일반화되었는지 고려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방식들은 테스트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적응적 정보의 활용 가능성, 즉 TTA의 성능 개선 여부, 개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TTA는 모델이 학습 단계가 아닌 추론 단계에서 새로운 데이터에 적응하거나 파인 튜닝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FedDG의 문제 해결을 위해 TTA를 결합한 프레임워크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논문이 이의를 갖습니다. FedSPL에서 클라이언트는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소스와 타겟 클라이언트로 나뉘는데, 이는 라벨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소스 클라이언트와 타겟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분포는 서로 다르다는 가정하에 논문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FMR입니다. PTA 적응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컬 학습 단계에서의 데이터 샘플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의 강건성, 일반화 능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피처를 섞되 하나는 형태를, 다른 하나는 값을 다른 유지해서 결합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식인데 여기서 3번 식을 보시게 되면 FMR의 핵심 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렬 순서를 한 피처의 정렬 순서를 유지하고 다른 피처의 값을 그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 이전에 다른 피처 믹싱과는 달리 평균 분산만 맞추지 않고 상대적인 크기 관계, 구조 패턴, 분포 같은 다른 고차원 통계론까지 보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MBSL 같은 경우에는 티처 스튜던트 구조에서 신뢰도가 높은 의사 라벨만 선택해서 테스트 시점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TTA 시작 지점에서 티처와 스튜던트는 모두 글로벌 모델에서 출발하지만 티처는 의사 라벨을 생성하고 스튜던트는 의사 라벨을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 시의 최종 예측을 담당합니다. 스튜던트 모델이 라벨 없는 데이터를 학습해 WS를 업데이트하면 티처 모델은 EMA를 통해 WT를 갱신합니다. 의사 라벨을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타겟 데이터에 대해 2개의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해 각 모델에 입력하고 각 모델이 예측한 확률 벡터의 평균을 계산해서 얻은 평균 확률 분포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클래스를 의사 라벨로 선택합니다. 패드 SPL은 CSS라는 신뢰도 측정 지표를 통해 강한 신뢰도의 라벨만을 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예측 확률에서 두 번째로 높은 예측 확률을 뺀 값으로 CSS를 설정함으로써 CSS가 클수록 어느 한 클래스에 얼마나 확신을 받고 있는지 수치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내 모든 샘플의 CSS 평균을 스레스홀드로 해서 해당 클라이언트의 의사 레벨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스레스홀드를 평균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도메인 간 분포 차이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패드 SPL은 독특하게 총 3개의 손실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라벨의 경우에는 진짜 정답으로 간주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적용을 하고 약한 라벨의 경우에는 컨시스턴시 로스를 적용해서 티처와 스튜던트의 예측값 차이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기억 효과를 완화하고 같은 샘플에서 나온 어규멘테이션을 유사하게 다른 샘플은 구분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서 피처 분리력을 강화시킵니다. 최종적인 손실함수는 초기에 크로스 엔트로피 위주로 학습시키고 점차 알파랑 베타를 키워서 컨시스턴시랑 컨트라스티브 비중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라벨의 강함 정도에 따라 모델 훈련에 반영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해당 프레임워크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Federated Learning, TTA, 그리고 FedDG 세 분야의 대표적인 기법들과 성능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서는 Fed 에버리지로 설정이 되었고, 아래와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이 벤치마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로컬 모델은 레슨넷 18과 레슨넷 50이며 둘 다 이미지넷 데이터상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을 했고, 하나의 도메인을 테스트용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훈련 및 검증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배치 크기는 128, 학습률은 0.2, 로컬 렉폭수 1로 고정한 상태에서 전체 통신 라운드 200회로 제한한 상태에서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성능 평가는 도메인 하나를 테스트 도메인으로 설정했을 때의 정확도를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이는 전체 도메인 평균 정확도를 측정해서 글로벌 모델의 안정성까지 함께 평가를 합니다. 이 표는 팍스랑 오피스 홈 두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 지표인데 팍스를 기준으로 기존의 방법 중에 GA가 가장 높았지만 패드 SPL은 이를 5%포인트 이상 초과해서 88.77%의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오피스 홈에서도 평균 67.03%로 가장 가까운 ATP보다도 0.2%포인트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팍스에서 조금 눈여겨볼 점은 스케치 도메인인데 이 기존 방법 중에서는 패드 셈이 83.35%로 가장 높았지만 패드 SPL도 거의 근접한 82.84%를 보여주면서 전체 평균 성능에서는 우위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케치를 제외한 나머지 도메인에서는 패드 SPL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오피스 홈에서도 대부분의 섹터에서 베스트 혹은 그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건 디짓5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베이스라인의 패드 에버리지는 평균 76.55%로 시작을 하는데
기존 방법 중에서는 GA가 82.37%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최신 TTA 기법인 ATP도 82.65%로 그보다 약간 높았지만, 패드 SPL 새롭게 제안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87.76%로 모든 기법을 크게 압도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른 도메인에서도 모두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두 표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까지 제안된 패드 SPL의 구성 요소가 얼만큼 의의가 있는지, 얼만큼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왼쪽은 손실함수 조합 관련된 내용이고, 오른쪽은 모듈 구성 요소별 어블레이션 실험입니다. 왼쪽 편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손실함수에 대해서 각 조합에 따라서 얼마나 성능이 좌지우지 되는지를 판단한 표인데, 모든 세 가지 손실함수 모두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최고 3%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손실함수를 세 개로 구분해서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성능 향상에 유의미하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FMR과 MBSL이 얼만큼 유의미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P, 피처 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서 어, 패드 SPL이 제안하고 있는 FMR과 MBSL을 조합한 방식이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결론을 정리를 하자면, 이 논문은 기존 패드디지 연구들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TTA를 처음으로 도입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모델이 생성한 의사 라벨의 신뢰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CSS를 도입해서 스트롱, 윅 라벨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학습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셋째, 신뢰도보다 다른 손실함수를 적용해서 일반화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의의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FMR을 활용해서 도메인 불변 특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팍스, 오피스홈, 디지5 등 다양한 벤치마크 실험을 통해 기존 펠디지 및 TTA 기법들을 상회하는 도메인 일반화 성능을 실험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이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네, 있으시면 수고했습니다. 해주십시오. 첫 발표죠, 이번에. 네, 맞습니다. 음, 여기서, 음, TTA 적용할 때, 모델은 트레이닝 할 때 티처 스튜던트 모델을 그대로 쓰나요? 따로 베리에이션을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 그 모델에서 슈도 레이블링에 필요한, 그러니까 컨피던스 스코어 높은 그런 레이블된 값만 활용해서, 일부만 활용해서 네, 어댑테이션 한다, 뭐 이런 컨셉이라는 거죠. 네. CSS를 도입해서 제일 유의미한 라벨들을 골라서 학습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CSS 도입에 대한 내용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어, 이 부분인데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을 나타내는 도메인에서 가장 높은 확률 값이랑 두 번째로 높은 확률 값을 뺀 값을 나타내서 제일 높은 확률이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을 해서 음. 하나의 클래스에 얼만큼 몰려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선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슈도 라벨의 확실, 확실성, 컨피던스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저 CSS, 저 스코어가 샘플마다 결정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마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세컨 클래스와의 차이가 큰 값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네. 저걸 그냥 그래서 컨피던스 스코어를 쓴 경우와 비교하거나 이런 실험도 있나요? 그런 실험은 따로 논문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절대값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도메인마다의 특징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평균 값을 활용해서 스레스홀드로 CSS 값을 판단하는, 그 실력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다고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사실 저런 방식이 뭐 특별히 아주 뭐 참신한 방법은 아닌데 이게 25년에 발표가 됐는데 뭐 트리플 A 올해 3월이겠네요. 근데 근데 이거는 우리처럼 뭐 타임 시리즈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시도가 거의 최초인가요? 이 시점에서? 어, 이 시점에서 패드 DG라는 분야의 특징을 조금 더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도메인 일반화라는 측면에서는 관련 시도가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키든 어쨌든 어 그 FL에서 TTA를 다루는 연구들은 기존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얘네는 그러면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성능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기존의 TTA를 적용한 방법들이 DSBN, 텐트, ATP 이런 세 가지가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뭐 또 따로 또 추가로 질문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쪽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타임 시리즈로 한정시키면 아마 연구들이 굉장히 확 줄어들어 버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다른 도메인에서 특히 이런 비전에서 연구들은 좀 있을 텐데 걔네들을 잘 활용해서 적용시켜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해 나가면 되겠네요. 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